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아진 삼극계 원장이면서 죽음학 스케치의 저자인 김달수입니다. 오늘은 임사체험의 경험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임사체험을 이제 좀 새롭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유혹에서는 조엘 슈마허 감독이 1990년대에 만든 영화인데 그 임사체험을 시도하려는 5명의 시카고 의대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임사체험에 대한 경험을 그래픽과 조명을 잘 조합하여서 영상으로서 그런 현상들을 재현한 그러한 영화로 여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특수 기계를 이용해서 뇌와 심장을 멈추게 하여 그 모니터에서 그 평행선으로 쭉 나타나면은 이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이제 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쭉 봤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숨기고 있었던 잘못되었던 자신의 모습이고 또 자신의 내면에서도 역시 과거의 고통의 연속선임을 이 영화는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나 과거의 문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쭉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그 임사체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극적인 화면 구성은 이미 보편화된 그 수준의 영상 기술인데 죽음 속에 나타난 현상들을 그 화면으로 거의 유사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는 또 달리 생각하면은 임사체험 경험도 인간의 뇌에서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다양한 세계나 신비로운 것들이 대부분 그 영상이나 다른 효과로 재현이 가능하다면은 이것은 이미 사람의 지적 능력과 또 뇌의 작용이지 이게 진짜 새로운 그 우리가 말하는 임사체험,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세계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 재현된다면은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그 상상의 얘기가 아닐까 할 수도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그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처음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임사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었고 그거를 단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을 통계적으로 쭉 조사를 해가지고서 발표한 레이먼드 무디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면서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고 유체 이탈 현상도 하였고 터널 같은 어둠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또는 하얀 빛이라든가 빛을 발견했다. 또 빛 속을 향해서 들어갔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임사체험의 그 경험으로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임사체험 자체는 그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고 그 이제 심폐소생술이나 의학적인 기술을 이렇게를 통해서 다시 의식이 돌아온 경우 임사체험을 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에서 20%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경험하는 것 중에는 그 유체 이탈, 체외 이탈이라고 그러죠. 유체 이탈.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 내 몸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임사체험에 대한 경험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많이 이제 그 당시에 경험담들이 나왔는데 이건 다양하게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영생에 대한 문제까지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의학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뇌의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체 이탈과 사후세계를 믿는 분들은 이 의견에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죽음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데 이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원하게 받아들이는 이걸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반박만 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심폐소생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이제 이러한 임사체험에 대한 그런 현상들을 더 이제 연구해 볼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근사체험을 하였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죽어있던 순간 눈부시게 환한 빛이 있었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포근한 곳이라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뭐 또는 더 누군가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후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한 어떤 아이는 뭐 근사체험에서 죽은 오빠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오빠는 그 소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혀 존재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근사체험을 통해서 그 죽었던 오빠를 만났다. 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체외 이탈, 뭐 꼭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아직 논란의 소지가 많고 이것이 과연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뇌의 한 현상인지 이거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해석이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그 임사체험자들의 경험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70년대에 한참 유행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차 이제 좀 그 당시에 과학적인 분석이나 해석이 좀 잘못됐다 하는 과정도 있고, 뭐 일부는 좀 상술이나 그러니까 좀 약간 거짓이 있었다 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에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또 그러한 면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보면서 더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사체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앞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많이 나타난다 했는데, 주로 그 심근경색에 의해 심박동이 정지된 상태라든가 심한 산후출혈,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그 자궁에서 큰 출혈이 돼서 허혈성 그 쇼크 상태가 된 경우, 또 폐혈증 및 과민성 그 쇼크가 있을 경우, 또 전기적인 감전이죠. 뭐 이런 쇼크를 받았을 때,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혼수 상태가 있었을 때, 또는 뇌출혈 및 뇌경색이 일었을 때, 자살 기도 중에 그 산소가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정신을 잃었을 경우, 또 익사나 질식 등의 무호흡, 급성 무호흡 상태가 됐을 때, 심한 우울증에 의한 혼수 상태 등에서도 이러한 임사체험을 하였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에 대해 확실한 점은 정말 죽은 사람은 임사체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왔다는 것이지, 정말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임사체험을 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어서 와인 꽁트 중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한 그런 소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와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와인 꽁트는 와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인을 조금 알아갈 무렵 나름 이름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와인을 취급하는 곳에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당김에 빼라고 와인 카페를 덥석 오픈을 하였죠. 그 당시에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좀 적적히 하시던 어머님을 위해 어머님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와인 카페를 하나 열어드렸습니다. 연세는 많지만 나름의 그 직책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어머님에게는 낙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이나 주위 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은 모임을 하더라도 베풀어줄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저의 작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 외롭다는 것을 익히 알기에 신경을 쓸 그 부담이 되는 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비록 뭐 실권이 없고 대외적으로 직책만이 뭐 회장님이셨던 어머님은 나름 좋아하셨고 자신의 직함에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가끔은 가족들을 불러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조금은 어색한 모습으로 달다구리한 그 와인도 드셨지만 역시 와인 세대가 아니기에 주제는 항시 음식으로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즐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기회를 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았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썰랑한 매장을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받아가지고서 전시하며 놓았고 이를 보면서 기꺼이 좋아하던 모습에서 저 또한 그 덩달아 이런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이 제 자식들이 이런 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모습을 이해 못한다고 해도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여겼죠. 하지만 어머님의 그 회장님 시절은 무척 짧았습니다. 몇십 년 함께 지낼 것 같다는 어머님에게 폐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 의사인 저와 또 뭐 종양 전문가인 그 사이도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일인데 너무나 갑자기 폐암이 발견되었고 뭐 담배와 술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라 더욱 우리가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단지 5개월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사인 아들과 사이는 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는데 너무도 괴로워하는 모습에서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이 더 떠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통증은 그 약이나 주사로 완화가 되지만 숨을 못 쉬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쓰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천안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승무원들이 막 그 물속에서의 가슴에 차는 그런 막 물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모습 또는 뭐 지금 생각하면 또 세월호의 아이들의 그런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그 물에 빠져서 숨을 쉴 수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숨을 못 쉬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아마 인간이 누리는 가장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뭐 술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언젠가는 와인이 좀 익숙하면은 꼭 드리고 싶었던 와인이 있었는데 뭐 다름 아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티나레로라는 이태리 와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담도 안 되면서 편하게 그리고 이렇게 같이 먹기 좋을 그런 와인이라서 제가 이제 셀러에 준비해 뒀는데 결국은 그 와인을 드시지 못하고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카페를 안 하지만 그때 와인 카페를 했던 그 이곳저곳에 어머님의 자취가 그 남아 있었고 뭐 약간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하는 어머님의 간섭 아닌 간섭도 뭐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 그 자리를 뭐 다른 가족들이 대신 메운다 해도 그 어머님의 손길 같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에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직책도 이렇게 드리고 일을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드렸던 것은 뭐 작은 위안이라면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무척 크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 많았다는 그런 후회도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죽음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주위의 경험도 이제 쌓고 하였는데 결국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와인 또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때 빨리 그 시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이고 가장 행복한 시기이다 하는 그러한 이제 저희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누구나 좋은 와인이나 또 좋은 사람이나 또 좋은 일들은 결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와인 꽁트와 함께하는 주그마 스케치의 강좌를 마치기로 하고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